전달해서 차를 구동시켰던 거를 배터리가 모달을 돌려서 차를 운행하는 그 정도 차이밖에 없는데 전력 변환 시스템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전력에서 13,200V 고압선 들고 와서 이제 우리 가까운 저번한테 보면은 변압기 큰 놈이 있어요. 변압기 큰 놈이 이제 380V짜리 변압기고 그 큰 변압기에서 또 조그만 변압기가 있어요. 전봇대를 유심히 보면 그것도 220V 변압기예요. 그건 이제 가정으로 들어오는 전기를 만들어주는 놈이고 얘는 380V 교류를 충전이 끄는데 옆에 보면 크게 또 변압기에 설치한 거 보셨죠? 거기에서 이제 800V를 만든다. 800V. DC. 이렇게 만들어서 차량에 충전을 하고 배터리에 충전됐던 놈으로 다시 모터를 돌려서 차를 갖다가 운행하는 그런 에너지 흐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전기를 뽑아서 모터를 돌려주고 그게 바퀴를 구동시키는 이런 타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애들 장난감 옛날에 그 배터리 넣어가지고 달리는 장난감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는데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도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넘어갈 때 충격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뭐 느끼셨겠지만 어떤 때는 딱 쓰다가 다시 출발할 때는 뒤에서 빵 때리는 그런 느낌도 오고 얘는 순수하게 모터가 바퀴를 돌려주기 때문에 모터라는 건 기아 변속단이 없어요. 내가 악셀에다 밟는 대로 그냥 모터가 윙 하고 RPM이 올라가는 겁니다. 순발력도 엄청나게 좋아요. 승용차랑 같이 유입당을 해도 얘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 무거운 차가. 이 모터 같은 경우는 그 약 한 72,000rpm까지도 돌아가요. 이제 돌아가는데 그걸 갖다가 이 중간에 있는 그 X축하고 이 또 대우라고 있잖아요. 대우 거기서 이제 감속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차에 적정하게 rpm을 갖다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 차량을 구조를 보면은 지금 여기 카바가 하나 씌워져 있잖아요. 이 카바를 띄워내게 되면 배터리는 위쪽에 다 있습니다. 위쪽에 배터리가 위에 2개에서 4개가 2층집으로 2개 딱 있습니다. 있고 앞에 쪽에는 이 배터리를 또 냉각시키는 쿨링 시스템이 달려 있고 뒤쪽에는 기존에 있던 에어컨 시스템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차량 높이는 340, 그러니까 3m40이겠죠, 이제. 네. 그 작년도 중순까지 나온 차들은 350이 넘었었어요. 좀 약간 낮췄습니다. 여기 나온 차들은 340입니다. 높이가. 그리고 기존에 나왔었던 차보다 지금 여기 대원에 나와 있는 차량이 좀 배터리 성능을 좀 개선을 시켜가지고 배터리가 290kW, 기존의 거보다 약 한 30kW가 좀 커졌어요. 용량이 커지고 이 주행거리가 용량이 커짐으로 인해서 또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옛날 차들 보면은 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작년도 9월 이전 나온 차들은 이제 바퀴 뒷바퀴에 보면 시커멓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제 그놈이 이제 좌우측에 하나씩 있어가지고 그놈이 차량을 구동시켰어요. 혹시 2층 전기버스 구경하셨나요? 아직 안 보셨죠? 2층 전기버스는 아직도 일부러 쓰고 있어요. 이미모타 타입이라고.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도 이거랑 비슷하게 돼 있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차는 네, 여기 나와 있는 차는 지금 이것처럼 이제 가운데 모터가 하나 달려가지고 그 모터가 이렇게 이제 센트럴 모터 타입이라고 해서 명칭이 주어져 있고 나머지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충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기사님들이. 이 충전이라는 게 배터리를
10에서 100%까지 이 10이라는 거는 배터리에 충전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최소량이에요. 우리가 그 휘발유차나 이제 경유차나 이제 앵꼬 놨다 그래도 연료통에 보면 잔량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배터리도 잔량이 남아있어요. 앵꼬 놨다 그래도. 그런 부분이 10에서 100%까지 하는데 약 68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 68분이라는 거는 한 대를 충전할 때의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운행하는 차가 이제 20대, 그리고 메트로에도 있고 여러 이제 그 전기버스 회사들이 충전기를 같이 쓰고 막 여러 대수가 돌아가면은 저녁에 충전을 68분씩만 한다면은 저녁에 밤새도록 충전을 20대를 충전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중간중간 휴게 시간에 보충을 하면서 운행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요거는 이제 그 수치로만 보시고 중간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도 있고 70%에 들어와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좀 더 충전해가지고 운행하실 수도 있고 그런 패턴 운전은 각 운수업체에 맞게끔 그렇게 좀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18년도부터 이제 도움교통이 처음 나왔고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여러 회사가 나오는데 중간중간 휴게 시간에 충전하시고 식사하실 때도 충전기 물어놓고 충전을 하시는 그런 패턴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본네트를 열게 되면은 뒤에 옛날에 엔진 달렸던 게 지금은 엔진이 없고 각종 제어기들이 있어요. 제어기들. 그러니까 제어기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800볼트를 갖다가 360볼트를 만들고 또 24볼트를 만들고 아니면 또 모터로 또 전기를 주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제어기들인데 요 뒤에 다 붙어 있어요. 이건 기존에 있었던 차량의 모습이고 여기에 있는 차량의 모습인데 이 제어기들 하나하나에 약 한 2천만 원 정도씩 한다. 그러니까 이 뒤쪽이 돈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행스러운 게 안전 프레임이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프레임 구조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거 플러스 우리가 운전하면서 뒤에서 마시면은 100대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쪽에 몰아놓는 이유가 거기 연구소에서 거기 있는 거야. 앞에다 안 달아놓고 이제 그 여담입니다. 아무튼 뒤쪽에 고가 장비들이 있어요. 문을 여시면은 이제 궁금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뒤에 문을 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에어 컴프레셔가 달려 있고 기사님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게 에어 컴프레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워 스티링 펌프 오일 그리고 여기에 파워 스티링 펌프인데 이 정도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이 구동의 통이 있는데 얘는 엔진 달린 차 같은 경우는 100도씨까지도 끓어 넘치잖아요. 얘는 기껏 올라가봤을 때 70도 정도. 물이 끓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동액도 쭈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만약 매일같이 보셨다 그러면은 전기차로 가무되면서 그 일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엔진오일도 찍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보셔야 되는 건 구동액 양이 얼마큼 있는지, 파워 스테이팅 오일이 양이 줄었는지,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제 충전 방법은 한 번씩만 해보시면 아실 텐데, 브레이크 페달 밟은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 걸고 이 얘기는 시동 끄고 파킹 채우고 그 다음에 충전하는 얘기거든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모든 조건에서 다 충전이 가능해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도 충전을 걸 수가 있고 메인 스위치 끈 상태에서도 걸 수 있고 다 충전을 걸 수가 있는데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이 플랩을 딱 열고 충전기를 꽂는 순간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운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충전기가 꽂히는 순간 시동은 꺼지게 돼 있고 파킹 브레이크가 안 채워지게 되면은 절대 충전이 안 들어갑니다. 파킹이 채워져 있어야지만 충전이 들어가요. 파킹이 안 채워졌는데도 충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차가 굴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모든 조건에서 충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동 끄고 메인 스위치 끄고 그 다음에 파킹 채우고 그 다음에 충전 거시는 걸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말이 좀 빨리 할게요. 기사님들 30분 정도밖에 없으니까 이 충전구를 요게 2개 있습니다. 요게 충전 꽂는 게 하나를 꽂을 때 속도가 100이라 그러면 2개를 꽂으면은 거의 200이라고 보시면 돼요. 2배.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갖다가 빨리 충전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개를 꽂아야 되고,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하나만 꽂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2구로 충전을 하고 있어요. 두 개를 다 충전을 걸고 있는데 약 90%에서 95% 정도 되면 하나가 끊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그 양동이 하나를 놓고 수도꼭지 두 개 물을 틀어놓고 이제 물을 받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물이 차면은 이 넘치는데 두 개 다 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 잠그는 것처럼 어느 정도 배터리 충전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둘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요. 그건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거는 정상적으로 천천히 충전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 충전을 할 때 그 현대 일렉시티 같은 경우는 지붕 위에 배터리 온도를 25도 기준으로 맞춥니다. 44절 배터리 온도를. 배터리가 너무 차가운 상태에서 운행을 해도 우리가 이 노트북이나 핸드폰 같은 경우 바깥에다 놔뒀다가 그 얼은 상태에서 키면 안 켜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배터리도 얼어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 쓰다 보면은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25도 기준으로 맞추고요. 25도 기준으로 맞춘다는 얘기는 충전을 할 때, 우리가 핸드폰 충전하실 때도 그 좀 SOC 충전량이 떨어졌을 때 충전하면은 열이 나잖아요. 충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열 때문에 메인 스위치 구멍을 다 죽여놨어요. 죽여놨는데도 갑자기 지붕 위에서 왕 소리가 납니다. 냉각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배터리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배터리 보면, 이 앞에 보면은 라제타도 있고 냉각 팬도 있어요. 요게 다 모든 스위치 다 죽였는데도 충전할 때 배터리 온도가 2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요게 작동을 해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설명을 안 듣고서 이제 그 충전하는데 저도 소리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니까 제가 예방 주사 놔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충전을 이제 요번에 넘어가고요. 뒤에 여기 딱 30kg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앵고 났을 때 우리 기름 넣는 차들도 앵고 났을 때 한 25kg, 30kg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계기판에 앵꼬불 비슷한 게 들어오면 한 30km 정도 갈 수 있으니까 항상 요 정도 거리밖에 못 간다. 이거 못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름 휘발유나 경유 차는 기름속에 뛰어가서 말똥 갖다 사다 부으면 되는데 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유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은 안 하시겠지만 앵꼬 났을 때 그래도 30km 정도 갈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충전 시스템, 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깥에서 충전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800V의 전원 갖다 충전합니다. 근데 이게 비 올 때 손이 젖어 있는데 이거 충전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충전기하고 이 충전건이 충전기에 딱 꽂히는 순간 서로 대화를 합니다. 난 너한테 밥 줄 준비됐는데 너 밥 먹을 준비됐냐? 아 그래? 그러면은 얘 충전건 안 빠지게 먼저 잠가. 그래서 얘부터 잠가요. 충전 도중에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잠근 상태에서 이 차량은 차량 시스템 점검을 하고 충전기는 충전기 시스템 점검해서 OK가 서로 떨어져야지 그때부터 전기가 들어가요. 내가 이 충전건을 끊는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충전이 끊어질 때도 충전이 종료한 다음에 약 10초 이후에 충전건을 뽑을 수 있게끔 그런 안전장치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깥에 비가 온다 그래서 또 아니면 충전건에서 물기가 묻었다 그래서 건배 시스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서로 통신을 하면서 안전 시스템이 있다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를 딱 여시면은 요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확대시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뒤에 아래쪽에 구멍에 오는 하얀색이 두 개가 있고 위쪽에도 또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순놈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가 고전압이 들어가는 라인이고 위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전기를 꽂는 순간 차량하고 충전기하고의 통신하는 그런 통신 라인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렸는데 충전기를 딱 꽂는 순간 나도 밥줄 준비됐어, 너 밥 먹을 준비 됐냐? 됐어. 그러면 먼저 잠근다 그랬지 않습니까?
안 빠지게. 근데 안 잠길 수도 있어요. 이게 기계적으로 요놈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타입이거든요. 이게 충전기가 내가 꽉 해서 잘 집어넣지 않으면 저걸 못 밀고 들어가요. 그럼 충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전이 한번 이제 튕겨져 나왔다 그러면은 충전관을 다시 뽑아가지고 잘 한번 넣으시고 그 다음에 또 충전이 안 된다 그러면 요 비상해제 케이블이라는 걸 한번 당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 비상해제 케이블은 뭐냐면은 요즘 나오는 차는 뭐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그 승용차 같은 경우 트렁크 열면은 줄이 하나 나와 있어요. 손잡이 하나 있고. 보신 적 있죠?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기름으로 주유소에 들어가서 버튼을 딱 눌렀는데 주유 플러그가 안 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타입으로 잠그는 타입인데 이게 딱딱해서 주유 플러그가 열려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럼 트렁크 열고 그 당겨가지고 줄을 요 강제로 해제시키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요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충전이 안 들어갈 때도 요걸 한번 당겨 보시고 충전이 다 끝났는데 또 안 빠진다. 이런 구멍으로 딱 잠가가지고 있는데 이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안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충전이 종료된 상태에서는 요거를 한 번씩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수동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다시 말씀드리고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에어컨은 뭐 특별히 신경 쓰실 일이 없어요. 그 엔진 달린 차는 에어컨 벨트만 늘어나도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막 휘휘휘 소리 막 이상한 거 났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에어컨 조작 판넬 운전석 좌측 메인 스위치 위쪽에 보면 조작 판넬이 있습니다. 그 조작 판넬에 이런 모양으로 에어컨 스위치가 되어 있고요.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 네, 그 겨울철은 다 같지만 그 제일 중요한 게 히터입니다. 히터. 그 전기차는 좀 춥다는 얘기는 좀 들으셨죠? 네. 이게 그 작년도 9월 이전 차보다는 지금 새로 나온 차들이 조금 더 온도가 좀 올려서 좀 더 따뜻해요. 근데 전기차는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엔진 달린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진이 구동할 때 달리면서는 한 95도, 100도까지도 올라가요. 엔진 온도가, 냉각수 온도가. 근데 얘는 아까 한 70도 정도밖에 안 올라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냉각수 온도가 70도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놈을 순환시켜서 히터를 나오게 하니까 당연히 추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프리히터라는 놈이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물을 데펴주는 걸 하는데 그 프리히터라는 놈이 전기 싣고 있는 거예요. 기름 떼는 게 아니고 전기로 순수하게. 그 우리가 돼지고기 여성 선풍기 옛날에 많이 샀잖아요. 그거 한다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집에 설치하면 그 다음 달에 전기 폭탄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냉온수기 집에 사다 놨어요. 온수 쓰게 되면 전기 폭탄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물을 데핀다는 놈은 저항, 전기를 많이 써가지고 열을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온도까지 에너지 소비를 갖다 따져야 됩니다. 60도 냉각수를 맞출 때 전기 소비량이 얼마, 61도, 얼마, 62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70도 부근에서 맞춰요. 그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은 에너지 소비 패턴이 갑자기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겨울철에 충전을 완전히 했는데도 그 주행거리가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자동차라는 거는 목적 자체가 달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주행거리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72도 정도 부근에서 냉각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좀 추울 수밖에 없다. 그럼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차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100도까지도 올릴 수 있죠. 근데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뭐 여름철에 히터 한 대 400kg 같은 게 히터 한 대다고 100kg 같은 게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어떤 내용인지? 예. 지금은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겨울철에도 에어컨을 살짝 돌려요. 냉온풍기 아시죠? 냉온풍기 한 대면 에어컨도 됐다가 히터도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원리를 좀 이용해서 열을 갖다 보조적으로 약간 히팅도 하고 있다. 앞으로 좀 더 진화가 되면은 좀 더 효율이 높아지면 좀 더 따뜻하게 될 겁니다. 전기차도.
이 수가열 히터라는 게 이게 전기식 보일러예요. 이거 본네트 여시면은 에어 컴프레셔 있고, 이거 파워 오일 펌프, 파워 펌프, 좌측에 보면은 프리히터가 달려 있어요. 이게 프리히터라고 전기식 히터라고 그냥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위치 조작 판넬, 요거는 운전석 파킹 레바 뒤쪽에 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는 기존에 쓰던 거랑 다 똑같아요. 못다르시. 똑같고 여기 이제 프리히터 스위치가 있고 작동 표시등이 있어요. 이 프리히터 스위치를 눌러야지 보일러가 작동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용 보일러도 스위치 넣어야지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동작 스위치 작동 표시등은 보일러가 불이 붙었을 때만 불이 들어오잖아요. 집에서도. 그것처럼 프리히터가 작동할 때만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불이 깜빡깜빡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이게 정상이고, 만약 이게 쉴 새 없이 깜빡깜빡 된다 그러면 이건 고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전기가 얘기해 주셔야 되고. 자, 지금 이 온도 조절하는 장치, 요게 이제 1, 2, 3, 4단으로 되어 있어요. 3단까지밖에 없던데요? 자,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마술공을 꺼냅니다. 요거는 3단인데, 요게 하나, 둘, 셋, 4개예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단일 때는 요 정도 구간에서 온도 관리를 하는 거고, 2단, 3단, 4단이에요. 얘를 제일 빨간 데다 넣게 되면은 약 75도까지도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추울 때는 요 4단에다 놓고 쓰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이 파워펌프는 기존에 달린 엔진이 돌아가면 펌프가 계속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펌프가 고장이 나게 되면 이제 그때 무거운 거 느끼는데, 얘는 그게 아니고 얘를 핸들을 조금 움직일 때부터 이 펌프 모터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의 그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한 손으로 확 돌리면은 그냥 바로 먹는 게 아니고 살짝 힘을 줘야지만 펌프가 들어가니까 이 별로 못 느끼세요, 그 기사님들은. 근데 제가 그 양평에 금강고속이라는 데도 맡고 있는데 기사 한 분이 민감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돌릴 때 무겁다고 어깨 아프다고 그러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돌릴 때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은 참 민감하신 분이에요. 얘가 살짝만 힘이 가해지면 펌프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펌프가 2개가 달려 있거든요. 왜 2개가 달려 있겠습니까? 제일 차니까. 하나가 고장나면은 하나가 또 예비로 작동을 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얘도 2000rpm, 얘도 2000rpm으로 같이 돌아가는데, 하나가 고장나게 되면은 혼자서 일을 해. 둘이 하는 거 혼자서 해요. 그럼 한 4000rpm 정도 올라가거든요. 이 뒤에서 파워펌프 소리가 심하게 들린다. 그러면 정비과 얘기해서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이 둘이 일하는 걸 혼자서 일하게 되면은 하나가 고장났다는 얘기니까. 예, 그러면은 얘가 2개 달린 이유는 운행을 하시면서 이 파워펌프가 만약 하나일 때 딱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운행하다 고장나면 잠겨버리잖아요, 핸들이요. 그럼 사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나도 하나로 보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안으로. 그 리타드하고 배기 브레이크는 좀 쓰시나요, 차들? 네, 많이 쓰시죠? 전기차는 이 회생 제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정차, 부동 이렇게 출발해서 가속하고 할 때까지는 오로지 전기를 뽑아 쓰는 구간이고요. 이 정속 주행할 때 내가 악셀레타를 딱 놓는 순간, 그때 이제 자중리에서 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리막길에 리타드라는 놈, 그 배기 브레이크 그 스위치를 넣게 되면은 미량이지만 차로 거꾸로 전기가 충전이 됩니다. 이 충전이 되면서 리타드 역할을 해줘요, 브레이크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가 리타드라는 놈은 그러니까 자동 변속기에서 그 엔진에 회전량이 있어야지만 리타드 유압이 형성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쭉 달리시다가 차속이 한 7km 정도 되게 되면은 리타드가 갑자기 해제돼가 차가 밀리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펌프가 들어가서 유압을 형성시켜서 차량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전기차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전자석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쓸 때까지. 그 제동 스위치를 이렇게 되면. 그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기차 운전해 보신 분 계세요? 기사님 중에? 예. 그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네, 쓸 때까지 들어요. 네. 상당히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일단 회생제동은 뒤에 잠깐 또 설명을 드리고요. 뭐 시동 켜는 거, 이거는 뭐 다 이제 뭐 메인 스위치 넣고 뭐 중립 확인하고 파킹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요. 세로모다도 없습니다. 돌리면은 엔진 달린 차는 까락까락까락 하다 바랑 소리가 나가지고 시동 없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차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스타트 모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키만 스타트까지 갔다가 1초 있다가 그냥 놓으시면은 조금 있으면 계기판 상단에 레디라는 불이 들어옵니다. 레디. 음악 소리도 나오고. 그건 이제 끌 때, 그리고 키 온 할 때. 시동 걸리고 걸릴 때도 걸리고 나가면 음악 소리. 그렇습니까? 걸리다 하면 제가 확인 안 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무튼 키 끄게 되면 끓이는 소리도 나요. 아무튼 시동이 걸린 상태는 계기판 상단에 이 부분에 레디라는 불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시동이 걸린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시동은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고 기아 D렌진 오시고 파킹 풀고 악셀레터 밟으면 자연적으로 나가는 거고 기존의 자동 변속기랑 똑같습니다. 그 D에서 R로 후진으로 바로 안 들어갑니다. 중립을 거쳐야 돼요, 항상요. 그건 안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회생제동이라는 거, 우리가 리타드라는 배기 브레이크 회생제동 스위치를 많이 써주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걸 안 쓰게 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만큼의 브레이크 밟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 회생제동을 같이, 그 리타드 같이 써주시게 되면은 이 회생제동하는 리타더 그 브레이킹 양하고 내가 브레이크 밟는 양하고 요거 플러스 요거 하면 이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브레이크를 덜 밟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한 번씩 써보시면은 쓰지 말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쓰실 거예요. 얘는 기존의 엔진이나 그 뭐 배기 브레이크나 리타더 달렸던 놈이랑은 차원이 틀립니다. 이 느낌 자체도 틀리고 제동되는 것도 틀리고. 근데 요거 한 가지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회생제동 스위치나 리타더를 쓸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해제가 될 경우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리타더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리타더가 먹다가 갑자기 리타더가 딱 해제가 돼서 자꾸 쭉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뭐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상하시는 분들은. 저는 우천시 또는 빙판 ABS 작동할 때 이 도로 포장 상태가 안 좋아서 울퉁불퉁한 길, 이것도 ABS 작동할 때, 또 요철 통과할 때, 뭐 그럴 때는 얘가 리타더가 그러니까 ABS라는 놈이 작동하게 되면은 조향 안전성이 중복적입니다. 이 ABS라는 놈이 하는 역할은 제동거리 짧게 해주는 게 아니고 조타력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BS가 작동했다는 얘기는 우측 바퀴, 좌측 바퀴의 그 회전 슬림량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가 밀리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브레이크를 놨다 잡았다 이거 기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 브레이크를 다 해제시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뺐다가 다시 넣으시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일시적인 구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도로가 매일 다니시는 길이지만 어느 날은 한전에서 파재 끼고 어느 날은 한국통신에서 파재 끼고 어느 날은 뭐 도시가스에서 파재 끼고 이놈의 땅바닥을 너무나 괴롭혀요. 아스팔트 멀쩡한 놈도 다 빠지게 하고 그럼 다니는 길도 이 브레이크 제동 느낌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간적으로 해제되는 경우는 다시 당황하지 마시고 뺐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고. 기아 변속 요거는 하고 시동 끄실 때는 파킹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키 오프 하시면은 계기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띠리링 소리가 나면서 계기판에는 굿바이라고 또 이렇게 또 글씨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시동이 꺼진 거고요. 여기 뭐 연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전비가 맞겠죠. 전기에 대한 비율.
그 히터 에어컨 작동할 때 그 연료 소비량이 많아질 수 있고, 또 내리막기 위해서는 회생제동 배기브레이크 많이 써주시면은 또 거꾸로 전기가 또 발생을 하니까 그걸 이제 또 저금을 합니다. 조금 아무튼 전기가 발생하니까 그거 써주시고, 아까 앰프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충전량을 나타내는 건데, 요 부분에 이렇게 점점점점 표시가 되게 되면 그게 앰프입니다. 얘는 따로 뭐 그 기름 넣는 주유경고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요 부분에 점점점 들어오게 되면 요거는 그 지금 차에는 약 한 10% 정도밖에 없다. 배터리가 빨리 가서 충전을 해야 된다. 가용할 수 있는 거리는 약 30km밖에 못 가는 거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시내버스에서는 그렇게 운행할 경우가 없을 거예요. 한 탕에 얘 소비되는 게 뭐 25% 쓰는지 30% 쓰는지 그건 다 경험치로 나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노선을 돌기 때문에. 만약 그 한 바퀴 도는데 30% 쓰는데 차에 30% 남겨놓고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쓰는 거잖아요. 항상 그 위로 운행을 할 건데, 요 표시등은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될 거예요. 승용차가 됐든 뭐가 됐든 요 표시가 뜨면 전기차는 앵꼬부다. 그렇게 좀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기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사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운행하면서 경고등이 무수히 많아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보던 경고등도 굉장히 많죠. 뭐 요거 거북인데 요거 기준이 없었잖아요. 거북이가. 거북이도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하나, 둘, 뭐 배터리가 또 어디 있어? 여기 배터리라고도 써 있고. 뭐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기도 배터리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경고등이 들어왔는지 이걸 갖다 기억을 못합니다. 경고등이 떴을 때는 좀 사진을 좀 찍어주시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 뭐 운행하면서 가면서 핸들 놓고 사진 찍으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근데 잠깐 손님 내릴 동안에 사진을 좀 찍어주시고, 좀 더 여유가 되신다면은 핸들링에 스위치가 있어요. 이제 만지다 보면 고장 코드를 진단할 수 있는 그 기능까지 있거든요. 그 고장 코드 나온 것까지 찍어서 정비과로 토스해 주시면은 아주 그건 금상첨화입니다. 이제 이렇게 경고등 종류가 대체 많은데, 이거는 뭐 그렇다고 이 고장 코드를 이렇게 찍어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요 EV 등하고 거북이 등하고 이제 만약 들어왔습니다. 그걸 찍어서 정비과에 보내줬어요. 그러면은 우리처럼 고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얘는 거북이니까 출력 제한 경고등이 있거든요. 아, 출력 제한이 걸렸는데 아, 배터리 쪽에 뭔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출력 제한이 걸렸구나. 이렇게 우리 거꾸로 추정해서 빨리 고쳐드릴 수가 있고, 아, 거기 차 세우세요. 아니면은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냥 정비과에 전화해서 아, 무슨 불 들어왔어. 그러면은 정비과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 눈으로 봐야지. 배터리 종류도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서로 보완을 해서 좀 운행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경고등이 굉장히 많아요. 계기판에 보면은 이 주황색 경고등하고 빨간색 경고등이 있거든요. 지금도 보이시죠? 그럼 왜 색깔 표시를 해놓겠습니까? 이 경고의 의미가 틀린 거예요. 얘는 주의하라는 거고, 얘는 바로 정비하라는 겁니다. 빨간색은. 이거는 승용차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색깔에 따라 가지고 이 호박색 등이 들어왔을 때는 가서 점검을 해라. 아니면은 어떤 거를 스위치를 조작할 때 작동할 때 불이 들어오는 스위치든가 이런 거고, 이 빨간색은 빨리 점검을 받아라. 안 그러면은 길에서 고생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차 이제 편의사항 잠깐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네. 이 초음파 센서는 보셨죠? 그 차 옆에 보면은 눈가리가 3개 달려 있어요. 이제 코너 부분에 달려 있고, 앞문 옆에 달려 있고, 뒷문 앞에 달려 있고, 이게 물체를 감지하는 초음파 센서고요. 이게 초창기에 그 17년도부터 달려 나왔는데, 이런 센서가 달림으로 인해 가지고 사각이 없어집니다. 이게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근데
어른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꼬마가 지나가는데 꼬마가 여기 딱 걸렸어요. 그러면은 나는 못 봤어요, 자각이야. 저 센서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진할 때 후방 기차 경보 시스템, 이건 뒤에서 빽빽대는 소리인데 옆에 하이거 차가 있잖아요. 하이거 후진할 때 빽빽대는 소리랑 우리 일렉시티 소리랑 한번 들어보세요. 일렉시티 소리가 훨씬 큽니다. 쟤네들이 개선시켜가지고 우리 거 갖다가 또 달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초창기 차들은 모기 소리만큼 나가지고 이 도롱교통 전부 다 우리 거 갖다 사다가 다 개조하더라고요. 아무튼 후진할 때 소리가 그렇게 들리고요. 요거는 이제 그 차량 자세 제어예요. 내가 코너링을 할 때 미처 악셀레터를 못 놨다. 그러면 차가 지가 알아서 이제 차속을 갖다 좀 줄여준다는 그런 건데, 승용차에는 이미 다 달려있고 이제 버스도 이런 게 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휠체어, 슬라이딩 램프, 혓바닥, 장애인 태울 때 쓰던 거. 기존에는 전자식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차부터는 수동입니다. 수동. 손으로 들어서 널빤지를 바깥으로 내리고 다시 끝나면 올리고. 처음에 이제 불편하시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이 시스템으로 가게 된 거는 이제 법이 완화가 됐어요. 자동이라는 개념을 없앴기 때문에 이렇게 갔고, 또 운수업체 대표자님들께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 놈, 서울시에서 맨날 단속 나와서 점검하면서 보장을 다 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거? 차고지에서 뺐다 박았다 하니까 이게 보장이 자꾸 나는 거예요. 운행하면서 손님 태우지도 않는데. 이제 그런 이제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간 거예요. 우리 게 좀 다른 회사 차보다 사실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이게 가볍다는 얘기는 요철 통과할 때 당당당당 소리가 나시는 부분이고 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휠체어 무거운 거 지나가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수동이라 이렇게 끼우는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다 돼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릴링 다 됩니다. 아니 차체. 그러니까 자체가 휘어지는 건 다 돼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동 킬 때 소리는 안 났던 것 같은데 또 새로 나온 차는 또 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답변 못 드렸고요. 그리고 승객석에 많지는 않지만 USB 포트도 갖다 이제 장착을 해놨고, 파티션 뭐 이런 거 다 하고, 하차하면은 이게 너무 커서 많이 부러뜨린다고도 정부 가서 불만을 해요. 손님들이 저기 터치패드냐고 지금 해. 그러면 깨져요. 그죠? 요건 금방 말씀드리고, 요게 이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열었다가 닫는 건데, 요 끄트머리에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제대로 안 닫히게 되면은 요 불이 안 나갑니다. 요 불이 안 나갔을 경우에는 요게 밀착이 덜 됐다고 보시고 한번 바로 닫아주신다든가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자, 가상 사운드 엔진. 전기차는 너무 조용합니다. 못하고 불어가는 소리밖에 안 나요. 사람이 안 비켜요. 제 차도 하이브리드인데 이게 골목길 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환장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요즘 박스 주워가지고 이렇게 일에 생계하시는데 빵빵거리지도 못하고 니 아까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제 차가 엔진 달린 차 같은 엔진 소리 때문에라도 이제 느끼실 텐데, 이 전기차 하이브리드도 반은 전기차니까 이게 끝까지 쫓아가야 돼요. 이제 그런 거 문제 때문에 사람 비키라고 가상 사운드, 가상 엔진 사운드 갖다 달아놨어요. 이게 기사님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앞에서 처음에 구동할 때 앞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제 엥 하고 소리가 나요. 그거는 비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나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그게 차속이 25km 구간까지 이 앞에 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밤에는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조명만 들어가시면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 그 소리가 어느 순간에 나는 놈이 밤에 안 난다 그러면 빨리 정비과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점수로 매기진 않는데, 서울에서 페널티를. 이게 페널티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존에 18년도, 19년도에는 현대차만 달려 있었는데 지금 모든 차가 다 적용되게끔 서울시 조례가 바뀐 상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킹 해봐. 전기차는 엔진이 없고 변속기도 없어요. 그냥 못하잖아요. 내리막길에서 얘가 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차 무게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경사로는 뻗히겠지만 경사가 좀 큰 데는 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동기어 달린 놈은 기아 넣어놓고서 파킹 놔도 차가 뻗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항상 파킹 레버를 갖다가 꼭 확인을 해주십사 이렇게 마지막으로 넣어놨고요. 이 파킹 레버가 풀림으로 인해서 사고 나는 게 전국적으로 1년에 수십 건씩 됩니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게 많이 있어요. 파킹 레버는 항상 신경 써주시고, 저희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안전검사 이렇게 다 합니다. 낙하 시험도 하고, 그 물에다가 집어 쳐넣기도 하고, 뭐 방전 테스트, 뭐 단락 테스트, 뭐 바깥에다 불을 쏴질러 가지고 뭐 열이 얼마나 견디는지도 다 하고, 안전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전기장치, 이게 진짜 마지막인데, 이 우리가 감전이라는 부분을 딱 보면은 가끔 이제 집에서 혼자 전기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장갑 안 끼고 전기 째째 먹어보신 분 계시죠? 220V 우리 형광등이나 뭐 여기 작업할 때 얘는 전기 축에도 못 끼는 겁니다. 800V라는 게 내 몸에 이 스쳐 지나가도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전기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버스 같은 경우는 이 오렌지색 배선을 만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깊숙이 숨어 있어요. 그래도 오렌지색 배선은 깊숙이 숨어 있어도 내가 뭐 손을 댈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안 만지셔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승용차도 전기차가 많이 나와요. 수소차도 나오고. 더불어 오렌지색 배선은 고압 배선입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본네트만 열면은 다 오렌지색 배선이 이렇게 잔뜩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 승용차를 운행하시더라도 오렌지색 배선은 안 만지시는 걸로. 자, 기사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충전할 때 주의하시는 거고, 또 그 계기판에 차량의 연료량이 얼마큼 잔여 남았는지 체크 주의하셔야 되고, 이 노란색 배선 안 만지시고, 이제 그 정도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전은 한 번씩만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리타더 회생제동도 한 번씩만 써보시면은 쓰지 말라 그래도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18년부터 자꾸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18년도부터 진짜 욕 같아요. 18년도부터 제가 교육하면서 계속 다른 업체 이렇게 다녀봐도 딱 한 번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들 다 쓰시더라고요. 왜? 확실히 편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환절기 돌아오고 그 졸음 이제 쏟아질 이제 봄철이 다가오니까 안전운전 하시고요. 뭐 특별히 궁금하신 거 있으면